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개요를 담은 첫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발이 지연된 지 10분 뒤 화재가 발생했고 1분 만에 바로 비상탈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여객기 수화물 선반이 위치했던 기체 윗부분이 완전히 불에 타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좌석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훼손된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예비보고서에 공개한 객실 내부 사진입니다. 사고 개요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9시 55분 이륙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BX391편은 밤 10시 4분 항공기 문을 모두 닫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제탑에서 앞서 출발한 항공기와의 간격 유지를 이유로 지연 지시를 내렸고 출발 시간은 10시 33분으로 늦춰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 건 출발 지연이 결정되고 불과 10분 뒤인 10시 14분입니다. 갑작스레 조종실에 화장실 연기 경고 등이 켜짐과 동시에 승무원이 다급하게 기장의 화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즉시 비상탈출을 지시한 기장은 비상탈출 점검을 수행한 뒤 마지막으로 항공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고 이후 항철이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로 기본적인 사고 개요만 담겼을 뿐 사고 원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철이 관계자입니다. 화재 감식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해가지고 아직은 이번 예비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어요. 1년 안에 끝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와 봐야지 알죠. 항철이는 앞으로 화재 감식과 비행자료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하고 교통관제 데이터, 승무원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앞서 선박 153척 등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 전까지 선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세계적 수준의 해양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오는 5월 첫 삽을 뜹니다. 시는 사업 시작에 앞서 요트 경기장에 계류 중인 선박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경기장 내에 있던 선박 535척 중 83척은 이동을 마친 상태. 하지만 무단 계류 선박 78척과 허가가 만료된 육상 계류 선박 75척, 해상 계류 선박 299척은 여전히 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시는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류 허가가 연장된 해상 계류 선박을 제외한 153척에 대해 다음 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에 나섭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선주들을 접촉해 자진이동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조유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시간이 지금 한 2, 3개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고를 통해서 자진 반출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1차 무단 계류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집행의 경우 선주 등과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통해 567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전시시설, 요트 전시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다음 달 대체거래소가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 매매, 중개 등 관련 업무도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어 글로벌 금융허브를 내세운 부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부터 영업에 돌입합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 주식 투자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68년간 독점해온 국내 증권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와 수수료 차이가 0.001% 차이에 불과해 당장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한국거래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3,825억 원인데 올해는 최소 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금융중심지 부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체거래소 거래 가능 비중을 15%에서 30%로 2배나 늘리고 취급 품목도 확대하는 움직임 등은 수도권의 금융 시스템을 집중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부산 경제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입니다. 중국이 자꾸 수도권 집중으로 되는데 금융까지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부산은 되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산시라든가 지역의 금융계, 상공회수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게다가 글로벌 금융 허브 부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종,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전무해 결국 금융중심지 부산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야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후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책금융기관은 부산에 집중하고 민간금융은 서울에 집중해 발전시키는 등 수도권도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산업은행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고 지방정부 권한을 늘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공식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부산시는 영화숙 재생원 사건을 외면해온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영화숙 재생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 181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올해 경무관 2명과 총경 승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의 경무관 승진자는 강일웅 여성청소년과장과 문봉균 치안정보과장입니다. 총경 승진자 6명을 출신별로 보면 순경 3명, 경찰대 2명, 간부 후보 1명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념해 이벤트를 엽니다. 썸 농구단은 3월 3일과 5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1, 2차전 홈경기 때 선착순 관중 500명에게 선수 유니폼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3일절 연휴 동안 부산은 계속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11.5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